안녕하십니까. 편의상 50대 갑돌이를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전문학교를 나왔는데 취업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직장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가는 직장마다 적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영업은 체질이 안 맞는다. 또 사무직에 있으려고 하니까 사무직에서 그 근무하는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 때로는 가서 며칠 못 있다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그렇게 저렇게 세월이 지나서 결혼도 못하고 50대에 이르렀습니다. 50대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집에서 상전이 됐습니다. 오히려 70대 부모들이 밖에 가서 일해가지고 자녀를 먹여 살릴 정도가 됐습니다. 이 갑돌이는 50대 초반인데도 편의점하고 나가는 데는 없습니다. 집하고 편의점만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하는 것은 게임이요, 보는 게 유튜브요, 빈둥빈둥 낮이고 밤이고 놉니다. 오히려 부모들이 그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 같은 새끼 한번 길러봐라 하고 부모가 그 어머니가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인자 나는 나 같은 새끼 낳기 싫으니까 결혼도 안 한다. 그리고 취업도 안 한다. 그렇게 부모에게 얹혀 살고 눌러 집에서 살면서 실제로 50대들이 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모에게 얹혀 사는 사람 50대가 5년 만에 거의 곱절이 늘었다고 신문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얹혀 사는 50대 캥거루족 5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늘었다. 78% 정도 늘었는데 5년 사이에 이렇게 집에서 미혼 상태로 부모에게 얹혀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혼한 상태에서도 부모에게 얹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떨어져는 살지만 따로따로 살기는 하지만 부모에게 얹혀 사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면은 의외로 많습니다. 올해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32,000명이었는데 집에서 그 통계청 조사를 제대로 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 자체가 자기에게 그 부끄럽달까? 자기 자책감이랄까? 그런 것이 있어서 자책감, 죄책감까지 포함해서 자녀들이 그냥 놀아도 취업 준비 중이라는 등 또는 지금 잠시 쉬는 중이라는 등 쉬었음이라는 것은 구직 활동도 안 하면서 아예 쉬는 것인데 그렇게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급증하는 겁니다. 50대가 됐는데 작년 자녀가 노년 부모에게 얹혀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갑돌이 같은 케이스가 남자뿐 아니고 딸들도 40, 50대 된 사람이 서너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결혼하고 부모하고 같이 40대, 50대까지 사는 경우들도 제가 보고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니트족이라고 하죠. 또는 은둔 장년, 중년 그렇게 말하죠. 캥거루족이라고도 말하죠. 캥거루 그 어머니 유대 속에 들어가 있는 새끼처럼 부모 속에서 죽을 때까지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을 니트족 그러는데 니트족이 6년 내지 8년만 이렇게 혼자 은둔 생활을 하면은 실제로 취업 가능성이 일반 구직자보다도 6 내지 24%포인트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도 훨씬 취업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그런 논문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해서 이제 청년 캥거루족이야 청년 은둔족이야 참을만 하지만 아예 평생을 부모에게 기대 사는 중년 캥거루족 은둔 중년들이 이렇게 늘어나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에게 그 취업을 실패하느냐 하면은 아예 경제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또 노동 경험도 없고 그리고 어디 가서 싫은 소리 들은 적도 없고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가서 그 일이며 또는 복지며 근로 조건이며 임금이며
상사까지 따져가지고 이래서 저래서 하기 싫다. 그러니까 절실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가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터여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여기 아니면 뭐 먹고 사느냐 하고 내가 돌아갈 곳은 있다. 기댈 곳은 있다 하면서 부모에게 계속 이렇게 몇 번 돌아왔던 그 갑돌이. 어릴 때 들었던 그 너 같은 새끼 나서 길러봐라 했는데 그래. 그렇게 자긍심 없게 키워놓고 나 시원찮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취업을 못한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취업 실패하는 이유,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안 맞는다 그런 거예요. 임금 수준도, 근로조건도, 복지도, 또 나이도 안 맞는다. 어떻게 그 젊은 애들 밑에 가서 일을 하느냐. 직급도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처음부터 그런데 뭐 과장을 주고 부장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연공서열로 체계화되어 있는 경직된 문화에서 그나마 이제 뭐 사무직 준비하려고 공무원 같은 거 준비하려고 시험 준비만 하던 사람들은 노동 경험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적응하는 게 창피를 떨면서 인내하면서 적응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 된다 하더라도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동 유연성이 적어서 직업 전환이 힘들죠. 물론 일부 직종에서는 이제 요새는 경력자를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경력을 쌓으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수가 있지만 아직도 노동 경직성이 강한 편입니다. 특히 노조가 세가지고 노조가 있는 데서는 뭐 그냥 임전 못하잖아요. 절대 그래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 어떻습니까? 그 전에 그 코로나 시대에도 뭐 20년 동안 고용한 사람을 그냥 일거에 몇 달 만에 이렇게 해고하고 그러던가요? 노동 유연성이 강하니까 그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미국에서도 취업 때문에 무슨 뭐 그런 것 때문에 총기 사건이 난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직장을 구하고 직업을 전환하는데 용이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좋은 곳 아니면 들어가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고 또 요새는 부모들이 60대 70대 먹은 부모들도 자녀들이 한둘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좀 어렵다고 하면은 그래 차영원 사람 같으면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집 와서 일하라. 그래 더 좋은 데 찾아봐라. 몇 년 늦더라도 준비하라. 내가 밀어줄 테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도 뭐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처음에 발 디딘 곳이 마지막 직업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그랬고 우리 자녀 세대 30대들은 안 그럴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경로 의존성 생기기 전에 좋은 곳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식을 저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좋은 곳 아니면 안 들어가는 또 시원찮은 곳 들어가면 부모가 그러니까 말린다든가 아니면 거기 가서 힘들다고 하면은 그 자녀의 애로를 들어서 그래도 참아봐라. 참는 것도 공부고 그것도 인생이니까 참아서 적응해보고 일단은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옮겨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자녀가 어렵다고 하면 오죽하면은 지금은 공무원들 무슨 뭐 인사에 대해서도 자녀가 그 애로를 이야기하면 부모가 관여한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 자녀를 그리 보냈냐고. 왜 그 한직으로 보냈냐고. 왜 자천성 있는 곳으로 보냈냐고. 부모가 인사에까지 관여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듣는 거예요. 아, 저것도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가 보구나. 우리 세대는 저런 것보다 더한 것도 참았는데 하면서 그 살다 보면 사람 많으니까 이 경직된 상하 계급 문화에서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하면서 그 적응하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냥 자녀가 이야기하면 자녀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알아들어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자녀 편을 드는 그것이 오히려 나약한 자녀를 만드는 측면도 있죠. 금쪽 같은 새끼니까 다 금쪽같이 키워야 하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사자처럼 키우듯이 강하게 키우듯이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죠. 더군다나
지금 60대, 70대들 중에는 그 부모들 중에는 상당히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있죠. 그런데 자녀는 한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세대는 5, 6명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한테 기댈 생각을 안 했죠. 아예. 그래서 자립을 빨리 했는데 요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은 이 70대, 60대 자녀들, 40대, 50대들은 이거 부모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거 나 자식 하나밖에 했는데 부모가 둘 다 연금을 타는데 공무원 연금 타는데 내가 이거 뭐 부모 상속 그대로 받으면 이거 평생 먹고 살겠는데 하는 계산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부모 자체도 자녀에 대한 어떤 무한 책임의식,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그때 잘 하면서 직장생활 안 하면서 자녀를 잘 키웠더라면 하는 자책 내지 죄책, 이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특히 엄마들이 그 의존성을 키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약함을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부모의 과잉보호와 자녀의 어떤 과잉 의존, 지나치게 보호해주고 지나치게 기대서 산, 온상에 산 그런 것이 있는 데다가 자녀가 한둘밖에 없으니까 그냥 벌벌벌벌하고 키운 거죠. 그래서 자녀가 오히려 그 부모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부모를 휘두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40대, 50대 자녀들이 그 부모들은 70대, 80대 돼가지고 일터로 나가서 일하는데 40, 50대들이 집에서 집을 지키면서 자녀의 그 뭐랄까 옛날 그 봉양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자립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노동 그 필요성이 절감되지 않는 거죠. 절박감이 없는 거죠. 결핍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자녀들이 용돈을 계속 그 집에서 일 안 하면서도 타내고, 그게 이제 여의치 않고 부모가 자기 요구를 다 안 들어주면 이 폐륜 범죄를 저지르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노노 갈등입니다. 어찌 보면 옛날에는 며느리가 아주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이렇게 케어하면서 노노 케어인데, 지금은 노인 부모가 중년 혹은 노인 자녀를 이렇게 그 보호하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특히 그 노인 분노 사례라 해가지고 노인이 분노해서 자녀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사건까지도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봉양을 받기는커녕 그냥 자녀가 독립해서만 살아도, 내게 집만 안 돼도 무자식이 상팔자인 그런 신세만 돼도 좋은데 계속해서 짐이 되니까 참고 참다가 그런 갈등이 나는데, 이 자녀는 어떤 그 뭐랄까 부모가 자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너 같은 새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시원찮은 새끼를 낳았으면 죽을 때까지 케어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수도 있는 거죠. 참 정말로 노인들이 그렇게 늘어나느냐, 일하는 노인들이. 맞습니다. 60세 이상 부부 중에 10쌍 중에 부부가 있는 경우입니다. 3쌍은 맞벌이라고 해요. 왜? 생활비 벌어야 된다. 소득 대비 소비가 너무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건강이 뒷받침해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자기가 뭔가 벌어서 자녀를 뒷받침해줄 때까지는 해줘야 된다. 특히 젊어서 학교 다닐 때라든가 긴급할 때 뭐 사업한다고 할 때 그때 미뤄졌으면 자녀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일단 공무원 준비한다고 할 때 서울 가서 그냥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때 1, 2년만 더 미뤄졌더라면 하는 거라든가 저런 거라든가, 그것을 자녀들이 또 적절히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는 실제로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밀어주지 못한 데 대한 후회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이 계속해서 자기 시대에 그런 어떤 뭐랄까 소명의식이랄까, 일을 해야 된다는, 그냥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일 안 하면서 사는 의식이야 뭐 연론에 뭐네 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60대 이상들이 그나마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5년 전에 비해서 아주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한 2.2%? 그러니까 일하는 중장년은 늘어나는데 일하는 이 노인들이 늘어난다는 이것은
노인들은 더욱더 일터로 가고 더군다나 70세 이상이 198만 200만 안팎이 70세 이상인데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0, 50대들이 이렇게 일이 않는 경우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 진짜 이 어려운 거죠. 자녀 교육. 독립을 시켜야죠. 자녀도 독립해야 되지만 부모도 독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를 한 30살까지 키웠으면 30살 안팎까지 키웠으면 이제는 너도 독립해야 되지만 너로부터 나도 독립해야 된다. 자녀한테서 부모도 독립하고 부모한테서 자녀도 독립하자. 서로 독립하자 하는 그런 그 의식을 가져야 되고 송기령이 있죠. 마인드 마이너 뭐 이게 그 마음을 이렇게 조정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 송기령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핵 개인의 시대라고 했잖아. 이제 핵 가족의 시대가 아니라 핵 개인의 시대. 그런 차원에서 가족들도 다 흩어지는 얘기. 부부도 흩어지고 자녀도 흩어지고 흩어지려면 자립할 수 있어야 되죠.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테두리에서도 독립을 해야 되는데 30살 먹으면 그게 가능하도록 직업교육도 하고 경제교육도 하고 사자가 사자를 키우듯이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키우듯이 그렇게 강인하게 키워야 되죠. 그리고 상속 개념도 상속을 해줄 것 같으면 의존심이 생길 테니까 상속에 대해서도 집이 있다. 그러면 이 주택연금을 나는 노후를 보내려고 한다. 내가 번 돈은 내가 쓰고 가려 한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번 돈에 대해서는 남의 걸로 생각하라. 부부도 남이요. 부모도 남이다. 내 돈은 내 돈이고 자네가 번 돈은 내 돈, 네 돈이다. 그러잖아요. 그 재벌들이 오히려 그렇게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 재벌들이 자녀들 이렇게 유학 보낼 때도 보면 아주 허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의식도 제대로 바뀌어가지고 아니 부모가 부자지 내가 부자야? 그러니까 나는 메이크 안 입어. 메이크 안 써. 그래서 국내에 와보면 미국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와보면은 아주 물론 재벌 이 자녀 2세 3세 중에는 뭐 마약도 하고 이렇게 탈선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제대로 된 집에서 제대로 키우는 그 재벌 자녀들은 TV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 지원이 능사가 아니다. 내가 어릴 때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못됐다 해가지고 자녀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잘 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결핍을 절감하고서. 그리고 직업교육과 경제교육과 이런 것을 그냥 너는 공부만 잘하면 집안 살림 신경 쓸 거 없다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래야 인생을 본전이라도 누리고 갑니다. 흑자 인생이면 더욱더 좋죠. 노년 부모가 장년 자녀를 먹여 살리는 사태는 없어야 되는데 지금 세태가 그렇게 변하려고 한다는 걸 보고 신문을 보고 생각나서 방송해 봅니다. 감사합니다.